기형아 진단을 내리는 것 알아봤는데, 기형아가 실제로 태어나고 나면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신데, 일단 첫 번째로 기형아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기형아는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장기, 기관 이런 거에 이제 정상처럼 생기지 않은 거죠. 그런 거를 다 기형이라고 그러고. 네. 정의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은 이제 주기형이 있고 아주 작은 소기형 그런 게 있습니다. 소기형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몽고반점이라고 들어봤죠. 아, 네. 몽고반점이 사실 백인한테는 굉장히 드물어요. 동양에는 한 50%나 있거든요. 백인에서 몽고반점이 생기면 이건 기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보통 인종에 있어가지고 4% 미만이면은 그거는 그냥 기형이다.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기형의 정의는 굉장히 높아요. 넣을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네. 외래에서 오다 보면 여기 엉덩이 쪽 있잖아요. 딤플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맞아요. 그 얘기를 요즘에 하시는 산모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죠. dim플은 엉덩이 부분, 주름이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위, 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꼬리뼈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온폭 들어가서 패인 거를 갖다가 딤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유아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영유아 검진에 이렇게 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시고 아 여기 딤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딤플은 사실 큰 기형은 아니고요. 딤플 자체는 우리가 손가락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보조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김새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쪽에 있는 보조개인데 있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척추의 기형 혹은 척수 신경 그렇죠. 기형이 척수 있을 신경과. 확률이 네. 있으니 이거는 좀 주의해서 봅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딤플이 있는 아이들의 99.5%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 검사할 필요는 없는데 초음파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뼈는 아직 물렁거려가지고 척추와 척수를 보려면 원래 MRI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도 MRI. 애기들은 초음파를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초음파는 빨리 볼 수 있고 재우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저한테 오는 어머니한테는 제가 이제 검사 다 하자고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초음파. 네. 근데 원래는 이제 99% 이상은 정상이 나오고요. 딱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딤플 위쪽으로 폭이 있는 아이, 그 다음에 털이 정말 길게 나 있다든지 너무 깊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터널 같은 게 쑥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실제 1% 미만에 네. 있는 기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산전에서도 엉덩이 쪽 초음파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피부가 잘 접혀 있는지 신경관 노출이 돼 있는지 기형관 노출 중요하죠. 네, 그거는 확인을 해야 돼서 맞아요. 초음파를 봐서 피부가 잘 덮여 있는 거 확인했는데 가끔씩 산모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패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 신경관 결손을 동반하지 않고 또 척추의 기형을 동반하지 않고 척수가 정상인 경우라면 딤플 자체는 그냥 소기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딤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있다던가 털이 자라난다던가 네. 일반 딤플보다 조금 모양이 네. 기형처럼 보이면 네. 그때는 실제 문제될 확률이 조금 그렇죠. 높으니까. 그럴 때는 저도 이제 보면서 아 이거는 뭐가 나오겠네. 저는 지금까지 딱 2명 봤어요. 그 얘기는 해요. 근데 기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걱정 안 해도 되는 외형상의 좀 다른 모습 되게 범위가 넓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소기형을 넘어서 이제는 주요 기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형으로 나온 아이들의 제일 많은 기형이 뭐 같으세요? 소기형 빼고. 선천성 심장. 맞아요. 선천성 심기형이 모든 기형의 약 4분의 1. 꽤 높네요. 많네요. 근데 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은 선천성 심기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아, 종류가. 종류가. 아주 수술을 여러 번 해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그렇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있는 반면 정말 구멍 하나 뻥 뚫린 아이 그런 아이들은 수술 없이도 그냥 좋아지는 자연적으로. 심실 중격 결손이라든지 심방 중격 결손이라든지 네. 사실 치료도 없이 아주 체온파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합치니까 사실 심기형이 사실 제일 많아요.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산전에서도 굉장히 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전 초음파에서 심장은 정말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주요 기형 중에 하나 머리, 심장, 폐, 죽고 살고가 이제 달린 네. 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열심히 보죠. 한부가 선생님들이 그 총파 보는 게 너무 원래 이게 심전도를 찍어야 부정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잘 뛰는 이 쿵짝에 맞는가 이걸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시간. 그래서 좀 보는 시간이 꽤 긴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밀 초음파 볼 때는 30분에서 네. 45분.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신경관 결석 대부분 초음파로 다 걸러지죠 산전에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가 열려 있는 네. 신경관 결석은 우리가 배아를 보면은 위에 있는 피부랑 관련된 부분에서 네. 그게 들어가면서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닫혀야 됩니다. 그게 안 닫혀가지고 이제 오픈돼. 그런 게 이제 신경관이 결손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척수 자체가 열리거나 뿌리처럼 튀어나오거나 그 다음에 척추뼈도 잘못되는 게 있어요. 열리고. 그렇죠. 근데 제일 나쁜 거는 피부까지 열려 있는 애들. 어. 그런 아이들은 이제 내수막염으로 바로 연결되겠죠. 외부로 노출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그런 애들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와서 그런 아이들은 초음파도 보지만 MRI를 좀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막이 같이 나왔는지 수막은 그대로 있고 신경줄도 그대로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것도 아니고 아니, 맞아요. 실제로 보통 우리가 산전에 혹은 신생아 시기에 우리가 한 전체 인구 정상 아이에서 한 많게는 2.5% 정도가 이제 기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